안녕하세요. 정강입니다. 정몽주가 활동한 고려말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격변기였는데요. 1세기 가깝게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주변국 정세가 요동치는 때에 고려는 원나라의 심한 내정 간섭으로 양리와 호기가 수시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원나라와 신흥강대국 명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실려들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갈라져 대결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부패하면서 도학, 즉 리학이 일어나 번성하고 유불 교체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지방 향리 중심의 중소지주 출신 신흥 4대부가 부상하면서 배불 정책을 주장하였으므로 이 또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고려는 이때 원나라에 유학한 이색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돌아와서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유생들에게 정주의 학설, 즉 정의와 주의의 학설을 가르쳤는데요. 대사성 이색은 정몽주와 김구용, 이순신, 박상충, 박의중 등을 경사로 발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관이면서 동시에 이색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정몽주는 이때 이색의 학문을 뛰어넘는 학자로 성장했고, 그래서 이색은 정몽주를 동방리학의 조종, 즉 시조로 삼는다고 선언합니다. 이색의 도학은 정몽주가 계승하고 정몽주의 학문은 길제에게로 이어지죠. 그리고 길제의 학문은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가, 김숙자의 학문은 김종직이, 김종직의 학문은 김갱필이, 김갱필의 학문은 조광조가 계승하는 도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후일 이 도학은 리학으로 불리게 됩니다. 리학은 성리지학과 의리지학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성리지학은 본체, 즉 본성에 대한 이론 위주라면 의리지학은 형이상학적 실천윤리 위주의 학문입니다. 정몽주는 1337년 고려 충수광 보기 6년 12월에 영천 우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명은 목란이고 9살 때 목명으로 고쳤으며 관례를 치른 후 몽주로 하였습니다. 관례라고 하면 남자는 상투를 들고 여자는 쪽을 찌는 일종의 성년식인데요. 보통 태기를 한 후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했죠. 정몽주의 자는 달과 호는 포원, 본관은 영일인데요. 아버지는 일성부원군에 추정된 정문관이고 어머니는 변한국 부인으로 추정된 영천이씨입니다. 아버지는 보금대생 벼슬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금대생은 성균관에서 예기를 강의하던 직책이었습니다. 정몽주도 성균관에서 학문을 익히고 대사성 이색으로부터 성리학을 익혔는데요. 아버지로부터 기본적 학문을 익힌 후 이색의 지도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는 정몽주가 1360년 공민왕 9년 음력 10월 1일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장과 중장, 종장으로 나눠진 3단계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하여 장문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인 1361년에는 홍건적이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는데요. 공민왕은 안우를 상문수로 삼고 김덕배를 서북면 도병마사로 세워서 막으로 보내지만 대패하는 바람에 고려 수도인 개영, 지금의 개성까지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복주, 지금의 안동으로 급히 몽진을 하게 되는데요. 복주에서 군사를 정비한 후 정세훈을 총병관에 안우를 도원수에 그리고 김덕배를 원수에 세워서 반격을 명합니다. 김덕배와 최영, 황상, 한방신 등의 장수들은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교에 천수사 앞에 진을 친 후 개경에 쳐들어온 홍건적을 쳤습니다. 그러자 열세를 느낀 홍건적은 개경을 빠져나가 압록강 쪽으로 달아났고 고려군은 쫓아가며 쳐서 홍건적 10만의 목을 베고 압록강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장사 벼슬의 김용이라는 자가 정세훈과 안후, 김덕배와 이방실이 큰 공을 세우자 그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흉계를 꾸미고는 가짜 조서로 왕명이라 속이고 김덕배 등에게 정세훈을 살해하게 했습니다. 김덕배는 조서가 가짜인 것을 모르고 어명에 따라 정세훈을 죽이게 되는데요. 김용은 공민왕에게 김덕배와 안후, 이방실이 멋대로 정세훈을 죽였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김용에게 속은 공민왕은 대로 했고 안후와 이방실을 참했습니다. 그제야 김용에게 속은 것을 안 김덕배는 일단 결백을 증명할 시간을 벌기 위해 상량현으로 몸을 피했지만 상주에서 잡혀 효수됐는데요.
그런데 이 김덕배는 무장이기도 했지만 학자이기도 해서 정몽주가 과거를 볼 때 지공거, 즉 과거 시험 주 고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몽주는 김덕배로부터 학문도 전수받아서 스승으로 받들고 있었는데요. 김덕배가 왕을능미를 하고 효수되었으므로 모두들 몸을 사리며 그들도 보지 않을 때 정몽주 혼자서 공민왕께 스승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많은 불이익이 예상됐을 것임에도 그것을 감내한 것이죠. 공민왕은 김덕배에게 분노해 있긴 했지만 그가 생전에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므로 정몽주의 청을 윤호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예법에 따라 스승 김덕배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김덕배의 억울한 무명은 1392년 공양망 4년에야 벗겨지고 김덕배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효가 내려집니다. 정몽주는 1367년 공민왕 16년 성균박사에 임명되는데요. 이때의 성균관 대사성은 바로 이색이었습니다. 이색이 정몽주를 성균박사로 발탁하고 경사로 삼아서 학도들에게 정수, 즉 정의와 주의의 학술을 가르치게 했던 것인데요. 정몽주가 그 전에 이미 이색으로부터 정주학, 다시 말해 성리학을 공부했기에 당시에는 신학문이었던 성리학을 학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학자들이 성리학이 아닌 유학, 다시 말해 원초 유학을 공부하던 때였고 이색이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성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돌아와 이를 신흥 사대부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려 사열전에는 이때의 정몽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조정랑으로서 성균박사를 겸하였다. 당시 경서가 우리나라로 온 것은 오로지 주자집주뿐이었다. 정몽주의 강설이 매끄럽고 두드러졌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잠옷 의심스러워하였다. 뒤에 호병문의 사서통을 얻은 후에야 꼭 맞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여러 학자들이 더욱 탐복하였다. 정몽주는 그리고 1373년 공민왕 22년엔 정사 홍사범의 사신행차에 서장관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나 고려는 이때까지도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홍건적 장수 출신 주원장이 1368년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한 후 혼란에 빠진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며 고려에는 친명배원을 요구하고 있을 때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신행차는 정사, 부사와 함께 외교, 문서 담당관인 서장관 이렇게 3사가 주축을 이루죠. 서장관으로 사행을 다녀온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이후 요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서장관은 사신이 가는 나라 신하들과 문장 혹은 학문을 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신이 가면 매우 얕보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뛰어난 사람, 중국 신하들에게 밀리지 않는 학식을 갖춘 사람을 서장관에 발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사신행차가 허산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 사고로 홍사범이 익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정몽주는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지만 명나라 중서성에서 발행한 자문은 외교 공문인데요. 그 자문을 잃어버립니다. 정몽주는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서 중서성에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명나라 중서성에서도 2통의 자문 중 1통의 자문만 초본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1통만 조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정몽주가 서장관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그 이듬 해인 1374년에 공민왕이 자제위의 홍룡과 황간, 최만생 등에 의해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살 나이의 어린 우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권이 약했던 우왕은 무신 최영을 높이 등용하고 가까이 두어 그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1388년 우왕 14년 명나라가 고려 땅 철령, 지금의 강원도 안명과 해양을 잇는 고개인데요. 그 철령 내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선왕이었던 공민왕은 요동 땅 동령부를 2차례 공격하여 북진책을 펼쳤는데요. 그러자 명나라도 요양에 요동위를 설치하고 고려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더니 요동에서 고려를 밀어내고 자기네가 완전히 요동을 점령하기 위해 철령 이북 지역을 명나라 땅으로 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우왕은 명나라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고 최영 장군을 팔도 도통사에 세우고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에,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에 세워 요동 정벌을 명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동으로 향하던 조민수와 이성계가 5월 22일 위하도에서 군사를 돌려 회군했고 그 군사로 반란을 일으켜 우왕은 강화도로, 최영은 고봉으로 각각 유배시키죠. 이렇게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조민수와 이성계는 우왕을 패하고 9살의 어린 창왕을 세왕에 옹립합니다. 고려 말 개혁을 주도하던 신흥사대부 세력은 이때부터 고려를 개혁해서 이어가려는 이승민 중심의 저립파와 이참에 고려 왕조를 없애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반영무신과 손잡은 정도전 중심의 강성개혁 역성혁명파로 갈라집니다. 이성계는 이듬해 강화도로 유배시킨 우왕을 여흥군, 지금의 여주로 옮기고 최영장군을 처형하는데요. 저레이파의 우두머리인 이색이 명나라의 진상을 알리고 우왕을 포기시키려 하자 이색 또한 장단에 유배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왕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강릉으로 입회한 후 우왕과 공모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창왕 또한 폐위하여 강화도로 유배시켜버리는데요. 그리고는 폐가 진입, 즉 가왕을 폐하고 진왕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공양왕을 세왕에 옹립합니다. 가왕을 폐하고 진왕을 세운다는 것은 우왕이 공양의 자식이 아니었으므로 그 자식인 창왕도 왕씨 혈통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 얘기는 이색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몽주는 이때까지도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89년 공양왕 1년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는데요. 그 공으로 이듬해 순충론도 좌명공신 이양군 충의군에 봉해집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정당문학 서균형을 강릉으로 보내 우왕을 살해하고 예문간 대제학 유구를 강화도로 보내 창왕마저 죽이자 이성계의 국가 찬탈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이색, 권근, 이승인, 김사한, 이종학, 이림, 변안열, 권중화, 김종연 등의 저리파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하던 중 낙마로 부상을 입어 꼼짝할 수 없게 된 틈을 타서 정도전과 조준, 남원 등의 역성혁명파 제거에 나섭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조준, 남원 등 역성혁명파 핵심들을 탄핵하여 이미 유배 중이던 정도전을 감금하고 조준과 남원을 귀양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방원이 저레이파의 대반격을 간파하고 황해도로 달려가서 이성계를 모셔오는 바람에 그 산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역성혁명파의 대형을 엿보러 갔던 정몽주는 이방원과 하여가와 단심가를 주고받게 되죠. 고려사 세가에는 1392년 공양왕 4년 4월 4일 판전객시사 조영규 등이 수시 중 정몽주를 살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고려사 열전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몽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여 먹지도 못한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다. 태종은 또 아래어 말하기를 형세가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생사는 운명에 달렸으니 다만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태종이 태조의 아우 이화 및 사위 이재 등과 함께 희화의 무사들과 논의하여 말하기를 이씨가 왕실에 충성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지금 정몽주에게 모함을 받아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후세에 누가 능히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다. 태조의 형 이원계의 사위 변준양이 그 모의를 정몽주에게 누설하였으므로 정몽주가 태조의 집을 찾아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려 하였지만 태조는 그를 대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정몽주가 돌아갈 때에 조영규 등 4명을 보내 길에서 격살나게 하니 나이 56세였다. 태종이 들어가고 하자 태조가 진노하여 병을 무릅쓰고 일어나더니 태종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대신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너희들이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였다. 태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몽주 등이 장차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인이 마땅히 희화 군사를 불러 모아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조는 부득이 황희석을 시켜 왕에게 말하기를 정몽주 등의 당이 죄인을 비호하면서 몰래 대간을 깨어내어 충량한 신하들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조준 남은 등을 불러 대관들과 함께 변명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관을 공문하여 유배 보냈고 더불어 그 당도 유배 보냈으며 정몽주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고 방을 걸어 알리기를 거짓된 일을 꾸미고 대관을 끼어 대신을 해치려 하였고 국가를 어지럽혔다 라고 하였다. 태조 휘하의 군사들이 또 상소하여 그 집을 정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이성계이고 태종은 이방원입니다. 그러니 이 열전은 후대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용비어 청가에서도 정몽주 참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용비어 청가에 따르면 이방원이 이성계 허락 없이 조명규와 조영무, 고여, 이부 등의 수하를 부려 정몽주를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영규가 칼로 쳐서나 정몽주가 맞지 않았고 추격해서 말을 쳐서 낙마시킨 다음 고여 등이 목을 베었다고 하는데요. 은교 신강세가 지은 해동악부에 하여가와 단신가가 실려있고 그 내막도 실려있는데요. 문충공은 정몽주의 시호입니다. 문충고의 마음과 형적이 드러나자 그러니까 역성형파에 협조할 뜻이었고 고려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태종은 잔치를 베풀어 그를 초청하고 노래를 지어 술을 권하며 차역하여 피역하여 성황후원 태랑역하여 아비약차위 불사역하여 라고 읊으니 문충공도 이에 노래를 지어 술잔을 보내면서 차신사료 사료 100번 경사료 백골위 진토 혼백유야무 향주 일편단심 명유계리 야여 하고 응수하였다. 태종이 문충공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드디어 제거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문충공 정몽주가 하루는 태조 이성계의 집에 병문안을 가서 그 기색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옛날의 술친구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주인은 외출하고 뜰에는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바로 들어가 술을 청하며 마시고 꽃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오늘은 날씨가 몹시 사납구나 하고 큰 대접으로 몇 대접 술을 마시고 나왔다. 그 집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더니 얼마 안 되어 정시중이 해를 입었다는 말이 들렸다. 문충공이 태종의 집에서 돌아올 적에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활을 맨 무인이 있었다. 문충공이 따라오는 녹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는 뒤에 떨어져라 라고 했는데 녹사가 대답하기를 소인은 대감을 따르겠습니다. 어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다. 문충공이 재상 꾸짖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문충공이 살해를 당할 적에 서로 끌어안고 함께 죽었는데 그 당시에 창졸간에 그의 성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후세에 전하지 못하였다. 이상이 해동악보의 기록인데요. 정몽주는 이방원의 집을 나서면서 선족귀에서 탓을 질 것을 미리 알고서 말에 거꾸로 앉아서 갔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후 이성계는 함부로 대신을 죽였다고 이방원을 호되게 혼냈지만 그건 만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정몽주를 살해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고서 벌인 연극이었을 것이고요. 속으로는 비협조적인 저리파에 대해 계속 반발하면 너희도 곧 그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초기에는 정몽주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원이 즉위하자 참참문화부사 권근이 고금의 의리를 들먹이며 정몽주의 저리를 평가하고 추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는데요. 이방원은 자신이 한 짓임에도 뻔뻔하게 고려문화시중 정몽주를 영의정 부사에 추정합니다. 조선의 포갑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치였겠지요. 그리고 1431년 세종 13년 11월 11일 세종임금이 문화시중 정몽주는 죽기까지 절제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며 주서 길제는 절제를 지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상소해서 물러가기를 청했으니 찬술한 충신도에 모두 얼굴을 그리고 칭송의 글을 짓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리면서 정몽주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세조 2년인 1456년 3월에
편전, 직제학, 양성지가 정몽주의 문묘종사를 상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1510년 중종 5년에는 경영 청금포간 이자가 정몽주와 길제의 사당을 세울 것을 건의하며 문묘종사를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정몽주의 문묘종사 주장이 이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517년 중종 12년 8월 성균생원, 권전 등이 정몽주와 김갱필의 문묘종사를 상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홍구 세력의 방해로 김갱필은 문묘종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몽주만 이루어져서 묘를 수리하고 사당에 배양하게 됐습니다. 이상 소설가 전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